네, 반갑습니다. 마음호수 심리상담소의 김진겸 소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강박증에서 진짜로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보셔야 할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강박증을 억지로 자기 방식대로 이기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오히려 그 증상 속에 더 깊게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으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증상을 이기지 않으면 어떻게 나아지나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강박증이라는 게임의 룰이 그 자체로 함정이고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박증은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불안을 느끼면 안 된다.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해진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겉보기엔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불안을 더 증폭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박증의 룰에 맞춰서 계속 반응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계속 그 게임 안에서만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이런 경우를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형 강박을 겪는 분들이 흔히 겪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지하철 손잡이나 현관문 손잡이만 스쳐도 온몸이 오염된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찝찝한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을 벗어 세탁기에 돌리고 샤워를 몇 시간이고 하는 일상을 반복하게 됩니다. 머리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오염됐다거나 어떤 바이러스로 병에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르게 말하죠. 혹시 모르잖아. 찝찝한 건 사실이고 뭔가 있으니까 찝찝하겠지. 그래서 다시 샤워를 하고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행동이 불안을 없애는 것처럼 마치 내가 잘 통제하고 있고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 행동이 이후에는 더 큰 불안을 만들 것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찝찝한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인 것은 아닙니다. 느낌은 느낌일 뿐입니다. 그 감정과 느낌에 끌려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끝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을 해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신의 증상 때문에 엄청나게 찝찝한 느낌이 올라오면 강박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강박 행동을 우선 멈추는 것입니다. 손을 여러 번 씻는 사람이라면 씻더라도 한 번만 씻어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멈춰보는 거죠. 그렇게 강박 행동을 멈추면 불안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 불안을 억누르지는 말고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그 불안한 마음에 어떤 강박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불안한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느낌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불안함은 처음에는 아주 거대하게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잘못 울린 알람일 뿐입니다. 불안은 싸우면 커지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알아차리면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잘못 울린 알람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이 클수록 그 느낌이 사라질 가능성은 더 높을 겁니다. 그 느낌이 계속 잘 안 사라진다면 그것이 잘못 울린 알람이라는 믿음이 약한 것일 거고요. 또 하나의 예시로 확인 강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집을 나서기 전에 문을 잠갔는지 10번 이상 확인하고 혹은 가스밸브를 확인하고도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주방으로 가서 확인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생각과 불안한 감정이 너무 강하게 와서 몸이 이끌리는 겁니다. 머리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아도 감정적인 몸은 마치 나에게 명령하듯이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충동이 오더라도 그 충동과는 별개로 오늘은 한 번만 확인하고 멈춰보는 겁니다. 불안이 올라오더라도 그냥 같이 있어 보는 겁니다. 무언가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과 감정이 떠오를 수는 있지만 그 생각과 감정이 현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환기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런 훈련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불안이 사라져서 좋아지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불안이 사라지지 못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결국 내가 어떤 경험을 완결하느냐에 따라서 불안을 증폭하게 할 수도 있고 불안이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불안이 더 이상 내 마음에서 자라지 않도록 그 불안을 자라지 못하는 방식으로 반응해줘야 하는 거고요. 그 불안한 생각은 계속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강박적인 불안한 생각을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힘은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불안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증상의 구조를 깨닫고 불안함이 자라지 않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혹시 내가 무언가 잘못했으면 어떡하지? 그걸로 큰일 나면 어떡하지?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닐까? 그러면 엄청난 불안이 함께 올라온다라고 느낄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에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그 불안을 그냥 두고 계속 내 정신적인 중심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 또 강박 생각과 불안이 왔구나. 불안은 얼마든지 올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하면 누구나 불안할 수 있다. 하지만 난 그 불안에 반응하지 않기로 했다. 꼭 감정대로 행동할 필요는 없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서 환기하는 것만으로도 강박의 미로에서 한 걸음 나오실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이 내 마음속에 힘을 가지려면 이 증상과 이 증상을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는 강박증을 이기려고 싸우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대신 그 구조를 알아차리고 그 안에서 반응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선택을 하셔야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그 미로 밖에서 이 증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겁니다. 지금은 조금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방향이야말로 진짜 정신적인 면역력을 키워서 이 강박증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을 하는 방향입니다. 저는 이 원리와 훈련법들을 온라인 심화과정 안에 조금 더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방향을 잃은 분들에게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증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키우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까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회복을 진심으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